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은 대구시당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롯데호텔에 그 38층에 전망이 좋은 고급 그런 호텔 한정식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만나서. 윤석열 캠프 역시 이렇게 논평했지요. 소위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 박지원 국가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윤석열 예비후보 제거에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을 만큼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노회한 정치인 출신인 박 원장과 과거 명의도용으로 가짜당원 급조 논란 등을 일으킨 조 씨가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박 원장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의 정보기관 수장이 수상한 시기에 조 씨와 만남을 가진 만큼 불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튈 수도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박지원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 문 대통령도 의심을 받을 터 대통령은 박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이번 정치 공작에 대한 국민의 의심은 더욱 짙어질 것이고 대통령 책임론도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빵빵 터지지요?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은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박지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제14,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제35대 국가정보원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개혁 개정안을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정당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민생당을 탈당하였다. 박지원은 평생 정치인으로 살았고 국정원장 지명 당시 민생당 정치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의 길지 않은 정치 인생 중 가장 대립이 심했던 정치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던 것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박지원과 가장 가까운 정치 세력은 물론 민생당이지만 조금 더 넓히면 국민의당 사람들이 모두 박지원의 정치적 동료에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님,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열일 중이신 김경진님이 있습니다. 정동영님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보를 했다는 조아무개님도 국민의당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이 국정원 정치 공작을 할 사람이었다면 절대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른 정당 사람이고 임기가 끝나면 그 정당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요. 만약 박지원이 진짜 정치 공작을 했다면,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만난 조아무개님과 공모를 했다면 배후로 지목될 1순위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물론 제가 안철수 후보가 이 일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조아무개님과 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음모론을 제기한다면 조아무개님과 박지원의 공통 분모인 안철수 후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분명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IT 전문가로서 활약한 박지원 대표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고발사주 게이트 제보자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보도 20일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으니 박지원을 압수수색하라는 모 정당이 있다. 피의자조차도 아닌 조성은 씨가 20일 전에 만난 사람을 압수수색하는 게 당연하다면 공식 피의자인 윤석열, 손준성을 비롯 피의자에 준하는 중요 관련자 김웅과 정점식이 최근 20일 사이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먼저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다. 됐나? 이거면 됐어? 딜? 대선 후보 윤석열과 정치인 김웅, 정점식이 20일 사이에 만난 사람은 각각 100명씩은 넉넉히 넘을 것이다. 지금 당신들의 논리대로 당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당신네 정당과 당신네 캠프 및 지지자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수사기관이 맘먹기에 따라서 아예 국힘당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겨우 초선 의원에 불과한 김웅 의원실 한 군데 압수수색을 하는 문제로 그 호들갑을 떨며 주말 내내 의원들이 육탄 방어까지 하겠다는 당신들이 과연 윤석열, 김웅, 정점식 셋이 만난 수백 명을 탈탈 털어대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한다면 검찰과 공수처에 의사를 전달하라.
다음으로 박지원이 현 정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불과 1년여밖에 안 되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지원은 현 정부 출범 전까지 문모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렬한 반문 인사였다. 박지원과 문재인 사이의 악연은 짧은 것도 아니어서 2015년 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나란히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면서 노골적으로 본격화된 것이다. 이후 박지원은 사사건건 문재인의 모든 언행을 문제 삼았고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까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당시 국민의당 분당이 좋은 일이 되었지만 탈당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표에게 치명상에 가까운 내상을 입혔다. 조성은이 박지원과 인연이 생긴 것은 박지원이 눈만 뜨면 문재인 욕을 해대던 그 국민의당 당시다. 조성은은 잠시 민주당에 있다가 천정배 포함 세민년 탈당 정치인들을 따라 국민의당에 합류했는데 조성은은 역시 탈당 계기가 문재인과 친문에 대한 반발이었다. 즉 조성은은 반문 인사다. 그 국민의당에서 박지원과도 가까워진 것. 최근까지 드러난 조성은의 정치 성향은 뚜렷하다. 반문재인 반조국이다. 이런 사람이 여권을 위해 정치 공작을 해? 어쩌면 국힘 내부의 반윤석열 캠프의 정치 공작 시도일 가능성은 조금쯤은 있겠다. 다음으로 고발사주 게이트가 터진 후 국힘 쪽 여기저기서 검사와 전직검사가 그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겼겠느냐 하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억지 주장을 했었다.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보자.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이 의혹을 기획적으로 터뜨리라는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가장 주목받게 될 제보자가 공개적인 SNS에 주요 단서를 남겨서 비밀회동에 꼬리가 잡히도록 방치했다는 식의 주장은 과연 현실적인가? 박지원은 의원 시절에도 의도적으로 휴대폰 화면 같은 비선 정보를 슬쩍 흘리고 그것을 현란한 정략과 언론 플레이를 펼치기로 유명했던 그야말로 정치구단이다. 당신네는 박지원이 우습게 보이나? 만약 국정원장 자리에까지 오른 박지원이 정말 작심하고 여권을 위한 정치 공작을 마음먹었다면 당신네들은 이미 처참하게 박살났을 거다. 초재선은 모를지 몰라도 3선 이상 되는 국힘 정치인들이라면 다들 박지원의 능란한 정치술수 한 번쯤은 겪어보시지 않았나? 박지원에 비하면 한참이나 정치 초짜들에 불과한 것들이 어디서 박지원을 우습게 보고 어째 당신들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자신들을 방어할 때와 상대를 공격할 때의 잣대가 변화무쌍한가?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잣대를 거꾸로 뒤집어 들이대니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기증이 날 정도다. 당신네가 내 조국의 제1야당 정치인들이라니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국정원 게이트? 윤석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홍석현을 만난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요? 당시 조선일보,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사 책임자가 비밀회동을 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닌가요? 장용진 기자는 밥을 먹은 건 게이트고 같은 건물에서 직속상관으로 근무한 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그런 식이라면 한동훈, 이동재는 게이트 수백 개는 나왔겠다. 그리고 밥 먹었다고 없는 문건이 만들어지니? 손준성이 고발장을 줬어야 시작이 되지. 박지원이를 만난다고 시작이 돼? 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윤석열 측 박지원 게이트 될 수도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국가기밀을 관장하는 국정원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하려면 일단 한동훈 씨 휴대폰 비번부터 풀고 윤석열, 김웅, 정점식은 물론 고발사주를 전후한 기간 중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모두의 휴대폰부터 내놓아야 할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게임의 룰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신의 눈과 귀가 되었던 손준성을 손절하기 위해 추미애 사단이라더니 그게 또 막히니 최강욱 라인이라고 주장하다 그게 또 실패하니 이번에는 아예 윤석열 게이트가 아니라 박지원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을 한다 이거지요. 이어 윤석열과 잠정식 친분을 떠들었던 장제원은 이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아예 제보자를 박지원의 정치적 수양딸이라며 윤석열 앞에서 열심히 공중제비 중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의 청부 고발 및 총선 개입 및 국기문란으로 국정을 농단시킨 사건에 대한 이들의 대응 수준이다 이거지요. 폭로자나 제보자에 대한 공세는 늘 있어왔던 것이고 메시지를 바꿀 수 없으니 당연 메신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메신저에 대한 도덕성인 것이고, 그러니 메신저의 메시지는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이겠지요. 흥미롭게도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이미 조작 타령, 추미애 타령, 박지원 타령 등등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또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 별 이야기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윤석열 캠프와 관련자들의 사정을 개인적으로 이해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본질 왜곡을 위해 음해와 모욕, 명예훼손을 가한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추가 증거 제출로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한 한 이 사실의 진실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지원 공세를 이미 예상했다는 것이고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이미 예상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고 국내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국정원이 어쩔 수 없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윤석열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과연 윤석열은 박지원을 상대로 자신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검찰의 검사가 고발장을 보내고 국힘당이 고발을 하고 그것을 또 보수언론 출신의 기자가 보도를 하고 이른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친 상황에서 과연 정치구단의 박지원을,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 된 박지원을 상대로 싸워 이겨 정치적 이득을 만들어내겠다? 대통령 당선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을 스스로 링 위에 불러낸 윤석열이 얼마나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러니 팝콘에 불티가 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